I'm tired of losing at home. We need to get this together. Come on. Let's go, man. I love y'all boys, man. Let's go, man. Come on. I'm tired of it. I'm tired of it. I'm tired.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OBJ 영입, 워싱턴 커맨더스의 매각, 그리고 젤런 헐츠의 계약 등 그간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담아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nd Lamar, I know if you're watching, I would love to get to work with you. 엄청난 소식이 들렸었죠.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리시버 OBJ가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본 샐러리가 1,500만 달러이고 인센티브까지 다 합치면 최대 1,800만 달러까지 OBJ가 돈을 챙기게 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저는 일단 OBJ라는 리시버가 이번 오프 시즌에 계약을 요구한다, 팀들과 접촉한다 했을 때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300만 달러였어요. 300만 달러. 만약 3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OBJ에게 준다면 그 구단은 미친 구단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구단은 OBJ에게 300만 달러, 500만 달러, 700만 달러가 아니라 1,500만 달러를 주게 됐어요. 정말 볼티모어 레이븐스답지 않은 그런 무브였고, 이 현재 NFL이라는 리그가, 그리고 이들의 계약, 그리고 이들의 샐러리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쉽게 언론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지, 선수들의 에이전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OBJ라는 선수는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을 벗어난 이후 단 한 번도 넘버원 리시버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은 선수였어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베이커 메이필드, 자비스 랜드리 이러한 선수들과 뭉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기대했지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서의 OBJ는 분명 실패한 리시버였어요. 오케이, 브라운스에서 실패를 딛고 램스로 간 OBJ,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리면서 시즌 후반에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어쨌든 쿠퍼 컵이라는 이 넘버원 리시버의 그늘 아래에서 활약을 한 선수였고 1년간 ACL 부상을 경험하면서 최근 3년간 그가 뛴 경기는 20경기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한 이제 나이 30에 접어든 리시버에게 넘버 2 리시버로서 기대를 하면 그게 최대치인 리시버에게 넘버 1급의 계약을 주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 제가 알던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이 아닙니다. 레이븐스라는 팀은 그동안 가성비와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팀들 중에 하나였어요. 장기 계약이나 그리고 선수의 드래프트 그리고 트레이드 측면에서 레이븐스는 항상 A 랭크를 받는 팀이었죠. 드래프트를 해도 레이븐스는 항상 A 등급을 받고 트레이드를 해도 레이븐스는 항상 A 등급을 받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아지 스미스가 팀에 있어서 단장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된 이후로 특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OBJ라는 선수에게 1년을 통째로 쉰 30살의 리시버, 넘버 2 리시버에게 베이스 샐러리 1,500만 달러를 주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고 OBJ라는 선수와 에이전트들이 정말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깜짝 놀라는 수준이에요. 이들은 지속적으로 작년 오프 시즌부터 계속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간다, 그린베이 패커스로 간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간다, 다시 뉴욕 자이언츠로 돌아갈 수도 있다, 캔자스 시티 칩스로 간다, 버팔로 빌스로 간다, 정말 소문만 무성한 그러한 언론 플레이들을 내보내면서 OBJ라는 선수의 그런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레이븐스라는 구단은 뭐 제대로 낚인 거죠. 뭐 이 선수가 뭐 하나 현재 건재함을 보여준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런 언론적인 그런 내러티브들 때문에 거액의 계약을 주었어요.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에게 레이븐스는 이 부상에 대한 이력 때문에 풀 개런티된 금액을 주기를 꺼려하고 많은 금액을 주기 꺼려하고 있어요. 뭐 대놓고 뭐 애틀랜타 팔컨스 뭐 다른 팀들은 라마 잭슨의 부상 이력 때문에 돈을 주기 싫어한다. 이러한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펼쳤고요. 그런데 작년 시즌 1년을 통째로 쉰 리시버가 1,500만 달러를 받고 그 계약을 체결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있어서 모두가 말을 안 해요. 모두가 이 계약은 잘못됐다. 모두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쉰 부상 인저리 풀어낸 선수에게 1,500만 달러를 준 것은 잘못됐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뭐 구단주나 오너나 뭐 단장이나 감독이나 라마 잭슨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뭐 우려와 그런 의문들을 표한 그러한 사람들이 OBJ에게 있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고 그의 부상 경기 수는 라마 잭슨의 몇 배나 되는 수준인데 결국 이 두 선수의 차이는 결국 에이전트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번에도 정말 몇 주째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모르겠지만 몇 주째 우리는 계속 라마 잭슨에게 제발 에이전트를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OBJ와 라마 잭슨 만약에 레이븐스에서 함께 뛰기만 한다면 뭐 좋은 그런 시너지와 화력이 기대가 되겠죠. 어쨌든 레이븐스도 리시버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빈약했던 팀이고 분명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했던 팀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라샤드 베이트먼이나 OBJ나 현재 넘버원 리시버로서 기대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둘 다 뭐 넘버 2, 넘버 3로서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영입을 할 거면 좀 확실한 카드에게 그것을 분배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OBJ가 물론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최대치는 넘버 2라고 생각이 들고 그의 30살의 나이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현재 많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레이븐스의 이 움직임은 분명히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아지 스미스 단장이 정말 그리워지는 순간이었고 아무튼 이 라마 잭슨의 계약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템파베이 벅스의 라인베커인 데빈 화이트가 트레이드를 요구하였고 뭐 벅스 구단은 뭐 데빈 화이트를 트레이드할 생각은 없다라고 인터뷰를 밝혔는데요. 일단 데빈 화이트가 원하는 것은 현재 연장 계약이에요. 연장 계약을 원하면서 사실 올해 이번 오프시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번 오프시즌, 작년 오프시즌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지만 본인 포지션 최고의 몸값을 맞춰달라 라는 것이 데빈 화이트의 요구예요. 데빈 화이트도 뭐 연간 뭐 18밀리언 뭐 2천만 달러, 뭐 1800만 달러, 1900만 달러 이 정도 급의 몸값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벅스라는 구단은 현재 데빈 화이트를 트레이드할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트레이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데빈 화이트라는 라인베커는 뭐 전체 5픽 출신의 올 프로 그리고 프로볼 경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템파베이의 뭐 우승을 거머쥘 때 뭐 정말 좋은 활약을 플레이오프에서 선보이면서 그의 뭐 잠재력, 그의 고점을 모두가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 데빈 화이트의 플레이는 탑급과는 분명 거리가 먼 선수입니다. 우리가 현재 라인베커, 이 오프볼 라인베커에서 목격하고 있는 선수들, 이 프레드 워너 그리고 샤킬 레너드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과는 급이 정말 두수, 세수는 나는 수준이고 그런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본인의 포지션, 마켓 세팅급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평균급의, 아니 2022년 데빈 화이트는 평균 이하의 라인베커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선수의 필름을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실수들이 정말 이어진 모습이 나왔고, 이 선수를 계속해서 커버하고 팀원이 이 뒷받침해주는 디펜스의 구조 속에서도 데빈 화이트는 뭐 실수 잡고, 그리고 그에게 요구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어요. 평균급의 라인베커에게 탑급의 계약을 주는 것, 저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들고, 르반테 데이비드라는 또 다른 베테랑, 이 짝이죠. 이 라인베커가 만약 뭐 올해는 1년 계약을 했지만 은퇴를 하거나 이 르반테 데이비드가 사라진다면 데빈 화이트 혼자서 이 벅스의 라인베커로서 중앙을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현재 건강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데빈 화이트는 연장 계약을 주면 안 되고 반드시 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뭐 트레이드 그리고 홀드아웃 소식입니다. 일단 뉴욕 자이언츠, 이들의 뭐 스타 런닝백인 세쿠안 바클리가 뭐 프랜차이즈 태그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들의 뭐 올프로 태클이죠, 뭐 디펜시브 태클 덱스터 로렌스가 뭐 장기 계약을 요구하면서 뭐 홀드아웃을 뭐 하겠다, 안 주면, 뭐 이러한 현재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 이 뉴스들이 들려오는 이유는 결국 단 한 가지예요. 이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 이번 오프시즌 대박 계약을 터트린 데니얼 존스 때문입니다. 데니얼 존스라는 이 쿼터백에게 뭐 연간 4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을 준 뉴욕 자이언츠.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선수들은 다 알아요.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이 왜 어떻게 한 시즌 만에, 이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한 시즌 만에 위닝 구단으로 변모를 했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 형편없는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플레이오프에서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데니얼 존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선수들은 알아요. 오펜스에서는 세쿠안 바클리 덕분이었고 디펜스에서는 덱스터 로렌스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스스로 알고 있고, 팀 동료들은 라커룸은 분명 이를 알고 있습니다. 덱스터 로렌스와 세쿠안 바클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데니얼 존스라는 이 쿼터백이 연간 40밀리언 달러를 받는데 우리가 현재 받는 연봉은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현재 장기 계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납득이 가나? 라고 반문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이언츠 구단이 잘못 계산했던 것은, 그리고 잘못 접근했던 것은,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에게 뭐 많은 연봉을 주고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하지만 어쨌든 뭐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본인들은 했겠지만, 어쨌든 덱스터 로렌스와 세쿠안 바클리에게 납득이 갈 만한 충분한 그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먼저 맞는 방향이지 않나 싶었어요. 결국 자이언츠는 이 프랜차이즈 태그 사용에 있어서도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에게 태그를 붙이지 않고 뭐 바클리에게 붙이면서 데니얼 존스는 그냥 빠르게 장기 계약 협상으로 뭐 엄청난 계약을 주면서 접근 자체를 잘못한 거죠. 결국 만약에 세쿠안 바클리에게 계약을 주고 데니얼 존스에게 태그를 붙였다면 데니얼 존스는 오히려 더욱더 협상 기간이 늘어나면서 좀 더 합당한 계약 기간을 찾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데니얼 존스에게 끌려다니면서, 태그를 붙이지 않았기에 끌려다니면서 데니얼 존스를 이 FA 마켓에 보내는 것에 이 구단은 우려를 표했고, 결국 그 결과로 빠르게 그리고 높은 금액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쿠안 바클리와 덱스터 로렌스가 현재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의 이 프랜차이즈 성공에 있어서 데니얼 존스라는 선수에 비해 본인들이 뭐 부족한 점이 단 한 구석도 없잖아요. 그냥 자이언츠라는 구단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루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단이에요. 정말 형편없어 할 정도로 말이죠. 이 예시는 또 다른 구단인 애리조나 카디널스와도 이어집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뭐 세이프티, 올 프로 그리고 프로볼 세이프티인 이 부다 베이커가 현재 뭐
세이프티 연봉 최고 계약을 주지 않다면 뭐 트레이드를 요구한다 라는 현재 요구를 표출하고 있어요. 뭐 인스타에서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 뭐 관련된 뭐 게시물 다 삭제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애리조나 카디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JJ 왓이 현재 은퇴를 선언했고, 기존의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인 카일러 머레이는 뭐 부상으로 올 시즌을 뛸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 팀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자 최고의 플레이어인 부다 베이커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그릇이 더욱더 커진 거죠. 카일러 머레이라는 이 쿼터백이 작년 시즌 이 팀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쿼터백, 올 시즌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뭐 부상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쿼터백이 연간 뭐 45밀리언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아요. 라커룸에 있어서 리더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이 카일러 머레이가 말이죠. 그런데 부다 베이커, 뭐 하드넉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다 베이커가 뭐 라커룸에서 엄청난 감동적인 스피치 등을 하면서 리더로서, 라커룸의 리더로서 선수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필드 위에서도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선수로서 정말 최고의 플레이어로서 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부다 베이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돈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카일러 머레이에게 너네가 이 정도의 돈을 주는데 나한텐 이 정도밖에 못 쓰냐? 당연히 부다 베이커 입장에서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애리조나 카디널스도 충분히 현재 자이언츠와 마찬가지로 이 라커룸 그리고 이 계약 구조를 다루는 환경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안드레 홉킨스 리시버를 한번 보세요. 디안드레 홉킨스 뭐 최고의 리시버다, 넘버원 리시버다, 각종 뭐 PR을 하면서 트레이드를 시키려고 했지만 시장에 나오니까 디안드레 홉킨스를 반기는 팀들이 없잖아요.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뭐 버팔로 빌스, 뉴욕 제츠 다 디안드레 홉킨스한테 현재 관심이 없어요. 왜냐? 디안드레 홉킨스의 현재 연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없으니까요. 이 리시버가 이 정도의 가치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팀들은 평가하고 있고, 그 오버페이 쿼터백과 오버페이 리시버가 현재 팀에 있어요. 라커룸에.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워크의식을 보이고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그들보다 뭐 합리적으로 떨어지는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 이 팀 동료들과 라커룸들은 분명히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부다 베이커는 분명 뭐 높은 연봉을 더욱 받아야 된다, 새로운 장기 계약을 받아야 한다. 이 라커룸 입장에서도 선수들 입장에서도 분명 이를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부다 베이커라는 이 선수가 장기 계약을 받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된다, 그렇다면 라커룸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다 깨달을 것이에요. 아, 애리조나 카디널스 이 구단 진짜 답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구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라커룸은 쉽게 컬처를 잃을 것이고, 새로운 이 감독으로서 부임했던 뭐 조나단 개넌의 1년차 시즌은 엉망이 될 거예요. 결국 제 생각에는 뭐 부다 베이커가 뭐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의 뭐 몸값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의견이 많고 저 또한 그 정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부다 베이커와 어쨌든 조금 협상을 해서 합리적인 그에게 연장 계약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에서 그리고 팀에 있어서 부다 베이커를 만약 트레이드를 통해서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지금 카디널스는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어요. 뭐 오펜스에서도 뭐 카일러 머레이 부상이고, 디펜스에서는 그나마 JJ 왓과 부다 베이커가 팀을 이끌었는데 JJ 왓이 은퇴를 선언했어요. 부다 베이커라는 선수밖에 현재 남지 않은 상황. 부다 베이커는 분명 이 레버리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요구를 표출했고, 이 선수가 없으면 다가오는 이번 시즌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는 뭐 리그 최하위권을 이번에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결국 뭐 다른 뭐 데빈 화이트처럼 뭐 어이없는 트레이드 요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다 베이커와 같은 케이스는 합당한 요구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카디널스 구단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 구단이 드디어 뭐 매각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조시 해리스라는 뭐 NBA의 필라델피아 뭐 식서스의 구단주인, 공동 구단주인 조시 해리스에게 뭐 지금 6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그 금액에 매각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일단 워싱턴의 팬분들에게 정말 축하드린다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 댄 스나이더 구단 오너 체제 하에서 24년간 지속되었었죠. 이 24년간 지속되었던 댄 스나이더의 체제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 이 새로운 구단주의 체제 하에서 정말 구단이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하고 있네요. 일단 뭐 댄 스나이더 체제 하에 24년간은 너무나도 재앙 같았던 기간이었죠. 뭐 단순히 플레이오프에 뭐 몇 번 진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끊임없는 구설수들, 뭐 댄 스나이더 구단 뭐 누구를 성희롱했네, 뭐 누구를 뭐 인종차별을 했네, 뭐 사기를 쳤네, 너무나도 많은 매 시즌, 매 오프 시즌 구단주에 관련해서 그런 끊임없는 잡음, 그리고 뭐 드래프트나 그런 계약 관련해서도 이 구단주의 입김, 잘못된 입김, 풋볼을 알지도 못하는 구단주가 괜히 끼어들어서 뭐 팀 운영에 방해를 준다든지, 또는 인맥으로 통한 뭐 감독, 코치 기용, 그냥 너무나도 구단 전체적인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방향을 보여주었고, 그렇기에 어쨌든 댄 스나이더 자체가 너무나도 최악이었기 때문에 조시 해리스라는 구단주가 뭐 필라델피아 부임하자마자 뭐 탱킹 전략을 사용하면서 뭐 필라델피아의 팬분들을 조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전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댄 스나이더보단 낫다, 그렇기에 기대할 만한 점들이 있지 않나,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일단 새로운 구단주가 이 구단을 매입을 하고 본인이 이제 본인만의 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우에는 간단해요. 이 워싱턴 커맨더스는 댄 스나이더가 이 워싱턴을 구입하기 전 1999년도까지 이들은 3번의 슈퍼볼 챔피언 팀이었고, 그리고 이들의 시즌 티켓은 팬들이 10년을 기다려야만 살 수가 있었던 팀이었고, 그리고 매년 뭐 대통령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 DC에서 초빙해서 구단에 뭐 같이 경기를 보는 등 이 나라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구단 중에 하나였어요, 워싱턴 프랜차이즈는. 그런데 그 24년간 댄 스나이더 체제 하에서 창피한 구단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결국 지금 워싱턴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쇄신, 댄 스나이더 체제 하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들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댄 스나이더가 지난 댄 스나이더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뭐 행사, 계획, 모든 것들을 다 취소를 하고, 작년까지 뭐 입었던 유니폼, 모든 것들을 새로 바꾸고, 모든 색깔들을 아예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 이 워싱턴 구단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비즈니스 외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이제 경기적인 부분에서만 따지자면, 풋볼에 관한 부분에서 따지자면, 조시 해리스라는 구단주가 부임을 하고 가장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쿼터백이에요. 왜 우리 워싱턴 커맨더스는 라마 잭슨을 패싱을 했을까? 라마 잭슨의 가치가 그렇게 뭐 높을지 낮을지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에 와서라도 라마 잭슨을 영입할 수 있을까? 모든 부분을 다 계산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우리가 뽑을 만한 쿼터백이 누가 있을까? 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아니면 내년 시즌 드래프트에 나오는 쿼터백은 누가 될까? FA에 나오는 쿼터백은 누가 될까? 우리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구단 쇄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앞으로 워싱턴 프랜차이즈는 새로운 구단일 것이다. 그 이전의 프랜차이즈와는 정말 다른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이 조시 해리스 오너 일가가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아마 워싱턴의 팬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뭐 변화와 함께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그래도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Here with Jalen Hurts. Jalen, you've just been shaking your head. You've had that smile on your face. Your reaction when you found out Tua was going to start the second half, honestly. He was going to step in and do his thing. You know, we have a lot of guys in the QB room that play really well, and he stepped in and did his thing. Did his thing for the team. In every offensive huddle, you were right there next to him throughout the second half and overtime. What was your message to him? Ball. Play your game. Ball. You know, he's destined for stuff like this. He's built for stuff like this. He has that it factor, and I'm so happy for him, happy for this team. What does it mean to you to be a national champion? It's unbelievable. I dreamed about this. Congratulations, Jalen. Thank you.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젤런 헐츠가 5년간 255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평균 연봉 51밀리언 달러, 그리고 개런티 금액이 총 179밀리언 달러로서 정말 엄청난 연봉이죠. 계약이죠. 리그의 전체 역사상 최고의 연봉 1위에 등극한 젤런 헐츠.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젤런 헐츠라는 선수가 걸어온 이정들을 생각해 보자면, 내셔널 챔피언십 엘레바마라는 최고의 대학에서, 그리고 최고의 무대인 내셔널 챔피언십 무대에서 이 현재 돌핀스의 쿼터백이죠. 투아에게 주전자리를 경기 중단에 밀리게 됨으로써 백업으로 밀리게 되었고, 그 후에 결국 엘라바마 팀을 떠나고 오클라호마 대학으로 트랜스퍼한 젤런 헐츠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학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가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로 이뤄냈어요. 프로 커리어도 마찬가지죠. NFL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이미 칼슨 웬츠라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가졌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2라운드에 지명되어서 그는 커리어를 백업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주전 자리를 챙기게 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노력과 워크애식, 헌신, 정말 자기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선수이고,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서 다른 선수들을 감화시키면서 팀의 진정한 리더로 누구나 인정하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 결과 이러한 엄청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 이 이글스 프랜차이즈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리더의 현재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슈퍼볼에서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젤런 헐츠에 관한 뉴스나 이 측근들의 소식에 의하면 젤런 헐츠는 더욱더 배고파한다. 슈퍼볼 행오버에 안주할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밖에 들리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통해서 아무리 뛰어난 툴을 가진들, 아무리 뛰어난 원석인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수의 마인드, 그 선수의 워크애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선수가 위대함을 쫓을 수 있는 선수인지에 관해서 정말 그 어느 특징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선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글스는 어쨌든 라마 잭슨, 저스틴 허버트, 조 버로우, 이 새롭게 장기 계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들보다 더욱 빠르게 행동함으로써 이 젤런 헐츠를 연장 계약으로 묶는 데 성공을 하였고, 결론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선수들의 계약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는 뜻은 이 선수들이 결국 쿼터백 몸값을 차례 올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각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마다 최고 연봉 기록을 세울 텐데,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가장 빨리 먼저 계약을 함으로써 그 가장 먼저 계약하면서 오히려 가장 적은 연봉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현재 무브를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젤런 헐츠의 계약을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는 역시 라마 잭슨이죠.
라마 잭슨은 아마 이 계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뭐 슈퍼볼 MVP에 충분히 꼽힐 수도 있었고 시즌 MVP 2위 후보에도 들 정도로 뭐 부상이 안 되었다면 MVP를 따낼 수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쿼터백이요. 라마 잭슨이 물론 2019년 뭐 MVP를 따낸 쿼터백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바로 직전 해에 MVP급의 퍼포먼스를 펼친 젤런 헐츠가 179밀리언 달러의 개런티를 따낸 것을 본다면 아, 나도 풀리 개런티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 나도 뭐 150밀리언 달러 이상의 개런티면 충분하겠다. 뭐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한 마인드가 현재 라마 잭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휴스턴 텍산스 전체 2픽을 가진 이 텍산스가 뭐 쿼터백을 뽑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재 루머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일단 전체 1픽인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트레이드를 함으로써 쿼터백을 반드시 뽑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 1픽의 주인공은 뭐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브라이스 영으로 현재 점쳐지는 분위기예요. 저도 뭐 브라이스 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휴스턴 텍산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데이비스 밀스라는 쿼터백에 있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체 2픽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 때문에 뭐 좋은 쿼터백이 있다면 반드시 뭐 채가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휴스턴 텍산스는 한 가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바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뭐 실수예요. 우리 팀의 구멍이 쿼터백이 현재 구멍인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2픽에서 꼭 쿼터백을 뽑을 필요는 없어요. 전체 2픽에 그 선수가 과연 어울리는 선수인지 뭐 CJ 스트라우드나 앤서니 리차드슨이나 뭐 윌 레비스나 이러한 선수들이 전체 2픽에 정말 버금가는 탤런트를 가진 쿼터백이라면 뽑아도 되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픽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트레이드 다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엣지 러셔, 또 다른 뭐 코너백, 또 다른 뭐 선수 쿼터백이 아닌 포지션의 선수들을 뽑을 수 있겠고요. 휴스턴 텍산스 그리고 디미코 라이언스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디미코 라이언스는 물론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감독이에요. 아직 시간이 많다는 뜻이에요. 1년차에 부임하자마자 본인들이 확신할 수 없는 쿼터백을 뽑을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년에도 시간이 있고 내후년에도 쿼터백을 뽑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꼭 목을 맬 필요는 없어요. 뭐 예전에 애틀랜타 팔콘스의 단장이 토마스 디미로프도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는 내년, 내후년에 드래프트 풀까지 생각을 하고 이번 올해 드래프트를 행한다. 즉 내년 시즌에 쿼터백 드래프트 뭐 최대어 뭐 칼렙 윌리엄스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칼렙을 원하고 칼렙이 정말 프랜차이즈를 바꿔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든다면 꼭 이 올해 쿼터백을 뽑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내년 시즌 뭐 드래프트 픽을 자원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또는 내년 시즌에 뭐 어느 정도의 탱킹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구단의 계획을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휴스턴 텍산스 입장에서 만약 전체 2픽으로서 이 트레이드 다운을 하지 않고 뭐 선수를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대상은 젤런 카러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 과속 그리고 뭐 몸무게 뭐 몸 관리를 못했다 프로데이에 뭐 그러한 현재 캐릭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젤런 카러만큼 가장 뛰어나고 압도적인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브라이스 영보다도 더욱더 그냥 작년 시즌 이 컬리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서 그만큼의 뭐 존재감을 펼치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휴스턴 텍산스가 뽑는다면 저는 뭐 디펜시브 태클 뭐 포지션 밸류 상관없이 이 선수를 꼭 뽑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이 평가들은 뭐 지금 드래프트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휴스턴 텍산스의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본인들이 현재 가진 데이비스 밀스라는 쿼터백에 비해서 CJ 스트라우드, 뭐 앤서니 리차드슨, 윌 레비스 이러한 선수들이 현재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뭐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더 많은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뭐 내년 시즌 드래프트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스턴 텍산스가 꼭 이 픽으로 이 픽을 팔든 아니면 이 픽으로 쿼터백을 뽑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현재 쿼터백 포지션이 그렇게 급해 보이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물론 구멍인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감독과 GM 체제 하에서 이들은 더욱더 느리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그간 있던 소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드래프트까지 뭐 열흘밖에 현재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남은 기간 동안 드래프트에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어떻게 에런 로저스의 계약이나 뭐 이런 라마 잭슨의 계약 등 또 남아있는 소식들에 대해서 뭐 뉴스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